이제 포지션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저희가 목표가도 앞에서 롱 타겟, 숏 타겟을 만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계속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while loop로. 그러면 현재 포지션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어느 순간에 포지션이 들어갔으면 내가 롱을 들어갔는지 숏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포지션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뭐 레버리지가 얼마인지 또는 그때 수량이 얼마인지 어마운트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변수로 이 값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물론 기억하고 있지 않고 API를 통해서 얻어온 다음에 뭔가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롱으로 들어갔다. 0.001개를 롱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포지션은 롱이야. 어마운트는 0.001이야.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while loop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딕셔너리고요. 키는 타입과 어마운트가 있는데 타입은 당연히 no는 아무 포지션도 아니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롱이라는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롱 포지션이라는 뜻이고요. short이라는 문자열을 value로 쓰면 short 포지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고요. amount라는 키의 값이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진입한 수량이 됩니다. 그러면 enter 포지션, 즉 포지션을 진입하는 함수는 어떻게 짜야 되냐? 먼저 거래소를 받고요. 그 다음에 심볼을 받습니다. 현재가도 받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된 롱 타겟도 받고 숏 타겟도 받습니다. 계산된 수량도 받고요. 그 다음에 요 포지션 딕셔너리도 함수의 입력으로 받게 해줬습니다. 이제 로직 부분을 한번 볼게요. 현재가가, 즉 함수의 인자로 넣어준 현재가가 함수의 인자로 넣어준 계산된 롱 타겟보다 크다. 그러면 롱 타겟이 여기인데 현재가가 그 바로 위에 있다.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저희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1초 후에 체크를 했는데 현재가가 롱 타겟 바로 위에 있어요. 더 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희가 롱 포지션을 진입하시면 되죠. 롱 포지션 진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지션 타입을 이제 롱으로 바꿔주고요. 원래는 뭐 논이 됐을 수도 있고 숏이 됐을 수도 있는데 롱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수량을 요 수량만큼 넣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포지션을 들어가려면 바이낸스 거래소의 API로 뭐 CCXT를 저희가 쓰는 거죠. 그래서 exchange, 자, 거래소를 exchange라고 표현했으니까 변수를 저희도 exchange 점 찍고 create market buy order, 시장가로 사겠다. 즉 매수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거죠. 심벌 주면 되고 어마운트 주시면 바로 선물 시장에서 매수 롱 포지션 진입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죠. 선물이니까 양방향이라서 꼭 매수 롱만 있는 게 아니죠. 매도 숏도 있습니다. 현재가가 쇼트 타겟보다 작으면, 더 작으면 여기가 숏 타겟인데 더 하락했다. 현재가가 더 밑에 있다. 밑으로 하향 돌파하는 그 순간에 저희가 이번에는 포지션을 숏으로 잡고 수량은 세팅하고 그 다음에 create market, sell order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 숏 포지션을 진입하게 되는 거고요. 포지션 종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지션 종료는 마찬가지로 함수 이름은 제가 exit 포지션이라고 했고요. 거래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심볼이 있고 앞에서 저희가 포지션 정보를 담고 있는 딕셔너리를 받습니다. 먼저 포지션 딕셔너리에 앞에서 수량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amount라는 키를 통해서 수량을 얻어옵니다. 종료를 해야 되니까 포지션 종료하려면 반대 포지션으로 그 수량만큼을 주문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진입했던 포지션 타입이 롱이었다면 포지션 종료를 하려면 숏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create market, sell order를 해주시면 되고 심볼과 amount를 넣어주시면 앞에서 롱 포지션 진입했던 게 종료가 되고요. 반대로 앞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했다면 buy order를 써서
숏 포지션을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대로 주문하면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코드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로직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여기까지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while 루프를 들어오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딕셔너리를 넣을 거예요. 타입은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포지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none이라고 세팅을 하고요. 수량도 0이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두 개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두 개의 함수를 만들 건데 먼저 여기다가 함수를 define enter position, 즉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고요. 어떤 거래소인지 거래소를 받고요. 어떤 심볼인지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long 타겟, 그 다음에 short 타겟, 그 다음에 진입할 수량, 그 다음에 포지션, 이렇게 인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받아봤고요. 코드를 이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인자가 너무 길면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줄을 넘겨주셔도 돼요.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씩 넘겨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넘겨주셔도 되고 또는 앞에서 그냥 했던 것처럼 옆으로 쭉 써줘도 됩니다. 오타가 여기 있네요. 포지션인데 네, 포지션이죠. 있습니다. 로직은 이제 구성을 해볼게요. 만약에 current price가 현재가가 long 타겟보다 크면 이것도 돌파의 의미를 같아도 돌파라고 볼 건지 아니면 좀이라도 커야 돌파라고 볼 건지에 따라서 뭐 는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 값보다 초과를 해야 돌파라고 보기 때문에 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롱 포지션을 진입할 겁니다. 롱 포지션. 현재가가 롱보다 크니까 롱 포지션입니다. 롱 타겟보다 크면 롱 포지션이죠. 자, 그러면 먼저 포지션 딕셔너리의 타입을 바꿔줘야겠죠. 뭘로? 롱으로. 그 다음에 포지션 딕셔너리의 amount를 amount, 즉 여기 인자값으로 들어오는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야겠죠. ccxt에 보시면 저희가 사는 거 create market buy order라는 게 있었었고요. 심볼에다가 심볼을 주면 되고 amount에다가 amount를 주면 됩니다. 반대로 elif current price가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short 타겟보다도 작다. 그러면 세 줄을 복사해서 타입은 short이 될 거고요. 수량은 그대로 세팅해 주시면 되고 얘를 셀 오더로 주문을 넣어주시면 이게 바로 short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지션을 종료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e exit position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고요. 일단 포지션 종료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ccxt를 사용해서 거래소의 API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가 있어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심볼도 있어야 되네요. 심볼. 그 다음에 뭐 이런 수량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현재 포지션이라는 변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지션 딕셔너리에 있는 타입이 현재 포지션이 롱이면 여기다가 어떤 코드를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elif 포지션 타입이 short이면 여기다가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면 뭐 엑시트할 포지션 자체가 없는 거죠. 그쵸? 현재 아무 포지션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작업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amount는 포지션 딕셔너리에서 amount 값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롱을 정리하려면 반대 주문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market
셀 오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숏을 정리하려면 반대로 매수 롱 주문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반대 코드를 넣어주시면 이게 바로 포지션을 정리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코드 구성은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코드를 이제 정리를 해서 동작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 위에서부터 먼저 볼게요. 제일 처음에 모듈 임포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API 키 읽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바이낸스 객체를 생성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벌을 세팅하고 롱 타겟을 숏 타겟을 한번 프린트를 해줬네요. 일단 프린트 필요 없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calculate amount 이런 함수도 있었습니다. 네, 함수는 요거는 한번 제가 내리에다 갖다 놔 볼게요. 함수는 다 여기다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 빨간 줄이 떴었죠. 매스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import 매스 이렇게 하면 수량 계산하는 함수도 이쪽으로 와 있는 거고요. 다시 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타겟을 구했고 그 다음에 잔고를 구했네요. 잔고. 그 다음에 이거 현재가고요. 현재가는 여기 일단 필요가 없죠. 얘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일단 포지션 정보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엔터 포지션, 엑시트 포지션도 얘도 다 저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잘라내기 여기 밑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빨간 줄이 관계 없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따로 모듈을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따로 줄이 없습니다. while 루프를 살려주고요. 약 50줄의 코드로 로직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API 키 읽는 부분 얘도 딴 데로 옮길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여기 놔뒀고요. 바이낸스 객체 생성, 그 다음에 심벌 설정,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행하기 전에 먼저 롱 타겟, 숏 타겟을 넣고요. 그 다음에 잔고를 조회하는 부분도 여기 있네요. 잔고 조회. 잔고를 조회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뭔가 수량을 계산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잔고를 일단 첫날에 대해서 잔고를 조회를 했습니다. 포지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OP 모드가 빠져 있네요. OP 모드 첫날은 false야.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저희가 목표가 갱신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얘는 현재가를 얻어오는 부분입니다. 현재가를 얻어왔으면 저희가 이제 잔고 역시 이걸 매일 잔고가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잔고가 바뀔 거기 때문에 이 잔고를 조회하는 코드도 사실은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잔고를 다시 조회를 해서 다시 잔고를 조회해서 USDT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으면 현재가를 얻어왔으니까 이제 수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amount는 ready 1에 calculate amount라는 함수가 저희가 넣어놨죠. 여기 보시면 calculate amount 있고요. 이 함수는 USDT 밸런스랑 current price를 주면 돼요. 그러면 USDT 밸런스는 지금 USDT가 갖고 있죠. 그래서 USDT를 주고요. 현재가는 current price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현재가와 그 다음에 구매 가능 수량 10%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 자본으로 구매 가능한 수량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매 초마다 이 반복문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되냐면 만약에 오퍼레이션 모드가 true 또는 그냥 바로 오퍼레이션 모드이고 여기가 true니까 true, false니까 굳이 이게 true라고 값을 안 봐도 if, op 모드 하면 이게 true일 때만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포지션 변수가 갖고 있는 타입이 논일 때, 즉 이미 어떤 날에 포지션이 들어갔으면 또 포지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물론 프로그램 다양하게 짜실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형태는 전체 자본의 10%를 특정 포지션, 롱이 됐든 숏이 됐든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포지션을 들어가면 앞에서 엔터 포지션에서 포지션 타입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 값이 롱 또는 숏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동작 모드가 true이고 현재 포지션이 논일 때만 뭐 하면 되냐면 엔터 포지션 하시면 되겠죠. 네, 엔터 포지션은 ready 1에 있기 때문에 ready 1에 있는 엔터 포지션을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인자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앞에서부터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 그 다음에 심볼, 그 다음에 현재가, 그 다음에 롱 타겟, 그 다음에 숏 타겟,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포지션을 넣어주시면 이게 엔터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도 매 순간에, 매 초마다 요거가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매 초마다 얘도 확인이 되죠. 뭘 할 거냐면 이번에는 반대로 얘는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고요. 포지션을 저희가 청산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포지션 청산을 언제 할 거냐? 포지션 청산을 언제 할 거냐? 아침 8시 몇 분에 포지션 청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포지션 청산하는 코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진입하는 거고요. 포지션 청산을 몇 시에 할 건지. 원래는 변동성 돌파 전략이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포지션 청산이고요. 종료. 네. 8시 50분 정도에 저희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50분 00초부터 0부터 10초 사이에 포지션 종료를 할 건데요. 포지션 종료를 할 때도 비슷한 로직이 필요하네요. 이 두 줄을 복사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퍼레이션 모드가 일단 true여야 포지션 종료를 하겠죠. 동작을 하고 있어야. 그래서 일단 true여야 되고요. 포지션 타입이 논이 아니어야겠죠. 네, 논이 아니어야 돼요. 롱 또는 숏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들고 있을 때 이제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는 거죠. 포지션 종료는 레디에 그 다음에 exit 포지션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의 심볼에 포지션을 넣어주시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Now current price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매번 롱 타겟하고 숏 타겟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꾸미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 형태로 꾸며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매 초마다 롱 타겟, 숏 타겟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렇게 여러 줄로 했더니 좀 보기가 어렵죠.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롱 타겟, 숏 타겟 이렇게 한번 그냥 한 줄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나오고요. 현재가 나오고 롱하고 숏 타겟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계속 프린트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코드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프로그램이 순차 수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먼저 키를 읽고 객체를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막 수행됐을 때 목표가를 계산하고요. 잔고를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고 오퍼레이션 모드를 false를 합니다. 첫 번째 날이에요. 현재 시간 얻어오고요. 그 다음 당연히 지금 9시 40분이니까 시간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겠죠. 얘도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을 얻어오고요. 수량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오퍼레이션 모드가 false이기 때문에 엔터 포지션 자체를 시도하지 않죠. 계속 현재가만 프린트하고 넘어갈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돌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뀌냐?
다음날 아침 8시 50분이 되면 이 로직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들어오는데 오퍼레이션 모드가 계속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얘 안 들어와요. 일단 넘어가고요. 9시가 됐어요. 9시가 됐더니 여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9시 0분 20초가 되면 당일 목표가를 다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당일 갖고 있는 잔고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10초 쉬어주면 됩니다. 자, 10초 있다가 이쪽으로 오겠죠. 여기서 현재가를 얻어오고 그 다음에 그 현재가를 기준으로 잔고를 바탕으로 두 개를 가지고 수량을 구하게 됩니다. 이번에 오퍼레이션 모드는 앞에서 여기 9시가 됐을 때 여기 코드가 하나 빠졌네요. 오퍼레이션 모드를 바꿔줘야겠죠. 9시가 됐으면 여기에서 OP 모드를 true로 바꿔줘야 동작을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false였으니까 이 OP 모드를 목표가, 다음날 아침 9시에 목표가를 새로 구했으면 이제 그날부터는 동작해도 되니까 OP 모드를 true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OP 모드가 true이기 때문에 true이고 포지션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none으로 세팅되어 있겠죠. 그래서 포지션이 none이면, 포지션 none이죠. 포지션 none이면 엔터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엔터 포지션 하게 되면 뭐 하냐면 엔터 포지션에서는 매번 체크를 하는 거죠. 현재가가 롱 타겟보다 크면 롱으로 들어가는 거고 현재가가 숏 타겟보다 작으면 숏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확인만 하고 나오겠죠. 진입은 실제로 안 되고요. 프린트하고 쭉쭉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시 다음날 8시 50분이 되면 만약에 포지션이 장중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포지션 타입이 논이 아니고 숏 또는 롱일 텐데 그러면 엑시트 포지션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엑시트 포지션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엑시트 포지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마운트가 포지션 어마운트고 포지션 롱이면 이걸로 정리를 하고 포지션 숏이면 정리를 하는데 여기도 또 버그가 있었네요. 여기 버그는 뭐냐면 포지션 정리를 했으면 포지션 타입을 정리가 됐으니까 논으로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포지션을 정리를 했으면 논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리를 했으면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러 번 리뷰를 해보시면서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코드에 또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은 뭐냐면 다음날 아침 8시 50분에 포지션을 정리를 했는데 요 10분 사이에 또 동작할 수가 있죠. 그쵸? 10분 사이에 다시 조건을 만족해서 매수가 일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포지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엑시트 포지션을 대면 즉 포지션이 논이 아니면 무조건 포지션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OP 모드를 잠깐 꺼주게 됩니다. 8시 50분에 포지션 정리를 했으면 8시 50분부터 9시까지는 이 알고리즘이 동작하지 못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9시에 다시 갱신이 되면 그때 OP 모드가 true로 바뀌면서 다시 이제 포지션을 진입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지션 종료한 다음에 지금 10분의 간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포지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OP 모드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루프가 있고요. while 루프가 있고 시간 얻어왔고 9시에 롱 타겟을 구하고 오퍼레이션 모드를 바꿔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아까 잔고 조회가 필요하면 잔고 조회 했었고요. 그 다음에 티커를 얻어와서 오퍼레이션 모드가 true일 때만, 그 다음에 포지션을 내가 들고 있지 않을 때만 엔터 포지션을 들어가면 이 엔터 포지션 내에서 현재가랑 그 다음에 롱 타겟 또는 현재가랑 숏 타겟을 비교해서 포지션을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포지션을 들고 있을 때 청산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는 저희가 포지션 청산을 딱 한 번만 했었잖아요. 포지션 종료를 아침 8시 50분에만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다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뭐 스탑로스 같은 걸 구현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매 초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예를 들면 내가 수익이 쭉 나다가 고점 대비 수익이 3% 이상 떨어지면 여기서 스탑로스를 하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 이런 스타일로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다음 날까지 무조건 들고 있고 다음 날 뭐 8시 50분에 종료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형태로 코드를 구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선물 마켓에서 저희가 변동성 돌파 전략을 롱하고 숏 포지션에다가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 코드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